푸른 동해 한가운데 파도가 몰아치는 섬 울릉도.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은 바다의 고립 속에 살았다. 여객선이 끊기면 세상과의 연결도 멈췄다. 바람이 세고 안개가 짙으면 주민들은 며칠씩 육지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들에게 하늘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생존의 꿈이었다. 이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울릉도는 수십 년간 기다려야 했다.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10년대 초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활주로 1200m 규모의 소형 공항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이 공개되자마자 전국 언론은 대한민국 최동단의 하늘길이 열린다는 문구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 예산 갈등,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난관이 이어졌다. 울릉도의 지형은 험준했다. 산이 바다와 맞닿은 협곡 사이에 활주로를 넣어야 했다. 평지가 거의 없는 섬에서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공사팀은 결국 바다를 메우는 매립 활주로 방식을 택했다. 한국 공항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기술적 모험이 곧 예산과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활주로 길이 1200m. 이 숫자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에 따르면 2C 등급 활주로로 분류되어 50인승급 항공기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소형 항공기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바람과 기상이 불안정한 섬의 특성상 50인승 소형기는 강풍 시 착륙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왜 1200m인가? 왜 50인승으로 제한하는가? 안전은 충분히 검토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매년 반복됐다. 특히 항공 전문가들은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결항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는 결항이었다. 섬의 생명선인 하늘길이 열려도 날씨만 나빠지면 닫혀버리는 길이라면 그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사를 강행했다. 2021년 울릉공항은 착공에 들어갔다. 매립선이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인공섬 같은 활주로에 기초를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마침내 울릉도에도 비행기가 뜬다는 현실감에 들떴다. 그러나 공정이 70%에 이르던 올해 국토부가 내놓은 새로운 계획이 다시 섬 전체를 흔들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다. 착륙대 폭을 150m로 확장하고 항공기 등급을 80인승으로 상향한다. 언뜻 들으면 반가운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는 곧 공항 등급을 2C에서 3C로 바꾸는 대형 설계 변경을 의미했다. 즉, 단순히 활주로 폭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안전시설과 운영체계, 설계 기준까지 다시 손봐야 하는 전면 수정이었다.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소형 항공기의 좌석 기준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울릉공항도 이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공정이 70% 진행됐는데 지금 설계를 바꾸면 공사비와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결국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왜 울릉공항은 늘 변하는가? 10년이 넘게 기다려온 이 공항은 왜 완성에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활주로의 길이와 폭 뒤에 숨은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지역사회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한 문장. 울릉공항 착륙대 150m 확장 추진, 80인승으로 변경. 울릉공항의 역사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공항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압축한 상징이었다. 이 섬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있었다. 태풍이 몰아치고 해상이 막히면 여객선은 며칠씩 결항했다. 환자가 발생해도 육지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웠지만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0년대 초 국토교통부는 다시 울릉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섬의 좁은 평지에 활주로를 만들 방법이 없었다. 활주로 길이는 1200m, 폭 30m, 소형기 운항 전용 공항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가능한 설계였다. 이것이 바로 2C 등급의 기준이었다. 이 활주로에서는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예를 들어 사부 340이나 ATR 42 같은 소형 터보프롭기만 운항할 수 있었다. 문제는 울릉도의 바람이었다. 이 지역은 연평균 풍속이 시속 10m 이상, 강풍주의보 발령 횟수가 한 해 평균 40일을 넘는다. 짧은 활주로와 강한 측풍이 만나면 착륙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활주로 길이를 최소 1500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이 벽이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연장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정부는 1200m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강행했다. 2018년 기본 설계가 확정되었다. 공항 등급은 2C, 활주로 길이 1200m, 폭 30m, 착륙대 폭 140m로 결정됐다. 사업비는 약 7천억 원. 목표는 2025년 개항이었다. 착공 소식이 전해지자 울릉도는 들떴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한 시선도 존재했다. 과연 1200m로 가능한가? 울릉도의 날씨를 가장 잘 아는 건 주민들이었다. 여객선이 자주 결항하는 이유는 단순히 파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안개 때문이었다. 공항이라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2021년 착공 이후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됐다. 해상 매립 구간에서는 파도가 장비를 삼키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지기도 했다. 겨울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날이 많았다. 그때마다 비용은 올라갔다. 설계 당시의 예상치보다 이미 수백억 원이 초과됐다. 한편 항공산업의 흐름도 변하고 있었다. 2022년 이후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의 좌석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되었다. 즉 ATR-70이나 Q400 같은 80인승 항공기가 섬 노선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울릉공항 설계의 전제를 흔들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공정이 70% 진행됐지만 80인승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활주로 길이는 그대로 두되 착륙대 폭을 150m로 넓히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착륙대 150M 확장 추진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다. 첫째, 공사비 증액. 둘째, 일정 지연. 셋째, 안전성 검증. 3C 등급으로 상향되면 활주로 주변의 보호구역, 장애물 제한 표면, 소방, 항행시설까지 모두 재설계해야 했다. 단순히 폭 10m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상 새로 짓는 수준의 수정이었다. 공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바꾸면 최소 1년은 늦어진다. 예산도 수천억 원 더 필요하다. 반면 정부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정이라고 맞섰다. 그 결과 울릉공항은 다시 갈림길에 섰다. 주민들은 개항이 더 늦어질까 걱정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 속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한국의 인프라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안전 대 예산, 속도 대 품질, 현실 대 명분. 이 세 가지 축이 엇갈리며 공항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제 그 안개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키워드 3C 등급, 80인승, 착륙대 150m.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울릉도의 하늘길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변경이 정말로 울릉도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까? 울릉공항의 착륙대 폭 확장은 언뜻 들으면 단순한 숫자의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항의 등급을 완전히 바꾸는 구조적 변화를 뜻한다. 착륙대란 활주로를 둘러싼 안전지대다.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중심선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구역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길이와 함께 이 착륙대의 폭과 길이는 공항 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기존 울릉공항의 설계 기준은 2C, 이 등급은 최대 이륙 중량 60톤 이하, 주입길이 24m 이하의 중소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50인승급인 ATR-42, Q300, 사부 340 같은 터보프롭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등급의 활주로는 폭 30m, 착륙대 폭 140m로 충분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3C 등급은 완전히 다르다. 3C는 최대 이륙 중량 90톤, 주입길이 36m 이하의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ATR-72, Q400 혹은 80인승급 터보프롭 항공기가 대표적이다. 이 등급에서 요구되는 착륙대 폭은 최소 150m 이상이다. 단 10m 차이지만 이는 활주로 주변 모든 구조물의 위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울릉도의 지형이다.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 활주로이기 때문에 착륙대 폭을 10m 늘리려면 매립 구간을 더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흙을 덧붙이는 일이 아니다. 방파제의 각도, 파도 반사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도까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매립 면적이 넓어질수록 바닷물의 유속도 달라지고 주변 해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큰 난관으로 꼽는다.
기존 방파제와 매립 경계선을 넓히면 새로운 침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해저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해안에서 불과 50m만 벗어나도 수심이 20m 이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매립 확장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공사와 다름없다. 또한 3C 등급 상향은 활주로의 중심선도 조정해야 한다. 비행기 날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존보다 30%가량 커지는 항공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동 경로인 유도로와 주기장 위치까지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에 맞춰 항행등화, 활주로 중심선 등 진입 등등의 전기시설 배선도 모두 변경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도서지역 항공사업법이 개정되어 80인승 운항이 가능해졌으니 울릉공항도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금의 추가 비용이 향후의 유지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편의 시각은 다르다. 현재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1200m에 불과하다. 3C 등급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선 최소 1350에서 1400m가 필요하다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견해다. 착륙대 폭만 넓히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부분 보완이라는 것이다. 활주로 길이를 그대로 둔 채 폭만 확장한다면 결항률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즉 150m 확장이라는 결정은 실질적인 안전 향상보다는 행정적 조정에 가까운 셈이다. 80인승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등급만 올린다는 비판도 있다.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비행기가 커져도 활주로가 짧으면 어차피 못 뜨는 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울릉공항은 기존 설계에서 계기비행 IFR, 이 아닌 시계비행 VFR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악천후에는 운항이 제한된다. 안개나 폭우, 강풍이 발생하면 비행기는 내릴 수 없다. 활주로 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이런 결항 사유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결국 이번 확장은 안전 향상과 정치적 명분 사이의 경계에 서 있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지역은 실효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논쟁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공항이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바람, 기술, 정치가 함께 얽힌 복합체다. 울릉공항의 착륙대 150m 확장은 바로 그 복합체의 상징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계산, 그리고 타협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정. 그러나 그 타협의 결과가 진짜 안전한 하늘길을 보장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울릉공항의 착륙대 확장과 등급 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결정이었다.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사실상 육지와는 다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배편 외에는 접근 방법이 없는 섬,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언제든 고립될 수 있는 지역. 이곳에서 하늘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생명선이었다. 따라서 80인승 항공기 운항 가능이라는 소식은 처음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좌석수가 늘어나면 운항 단가가 낮아지고 항공요금도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제 서울을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들떴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였다. 80인승급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된다면 울릉도의 관광 수용 인원은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었다. 특히 울릉군은 이 기회를 관광 르네상스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군청은 공항 주변 지역의 숙박시설, 물류기지, 그리고 해상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울릉도는 이미 독도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상에 따라 배가 결항되는 탓에 연간 관광객 수가 크게 요동쳤다. 항공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연 100만 명 관광객 시대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 뒤에는 냉정한 계산도 있었다. 공항의 등급이 3C로 상향되면 그에 따른 유지비와 관리비도 급격히 늘어난다. 항행 안전시설, 소방 시스템, 관제 인력, 활주로 제설 장비 등 모든 운영체계가 대형 공항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울릉군의 한 예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운항이 늘어나면 세수가 늘긴 하겠지만 유지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 섬이라는 특성상 모든 자재를 육지에서 실어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운항 안정성이다. 울릉공항이 설계 단계부터 시계비행, VFR 기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날씨가 나쁘면 항공기는 뜨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즉, 결항률은 여전히 3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공항이 있어도 못 쓰는 날이 많다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관광업 종사자들은 걱정했다. 비행기가 크다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날씨다. 실제로 울릉도는
연중 100일 이상 강풍주의보가 내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활주로 폭을 10m 넓히는 게 얼마나 체감되는 변화일까?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 모델은 불분명하다. 공항 개항 후 운항할 항공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가 아니라 중소항공사나 신생지역 항공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안정적 노선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국토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활주로가 확장되면 항공운항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결항률 감소로 이어진다. 관광 수요 증가, 물류비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결항률은 활주로 폭보다 기상 조건에 좌우된다. 공항 등급이 올라가도 구름과 바람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둘로 갈렸다. 일부는 이왕 짓는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며 확장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또다시 일정이 미뤄지고 세금이 늘어날 뿐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울릉도의 젊은 세대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우리 세대에게 공항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설계와 정치 싸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항이라면 의미가 없다. 결국 울릉공항의 확장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낳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 공항이 진정한 지역 발전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 프로젝트로 남을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울릉도 사람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섬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묻는다. 우리의 하늘길은 이번엔 정말 열릴까? 울릉공항의 착륙대 확장 논의가 본격화되자 기술 문제는 곧 정치 문제로 변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 변경이라며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약속의 문제였다. 울릉공항은 10년 넘게 표심의 상징이었다. 총선 때마다 후보들은 울릉공항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는 그 약속을 반복했다. 하지만 매번 일정이 늦어졌고 예산이 늘어났으며 설계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도대체 언제 완성되나? 2024년 국토부가 착륙대 폭을 150m로 넓히고 80인승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울릉군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공사 70% 진행 후의 설계 변경은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건 행정 편의가 아니라 행정 실책이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80인승 항공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향후 울릉공항은 구식 인프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미래운항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지방은 현실적 타당성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액과 개항 지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다. 여당은 울릉도 접근성 개선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야당은 사업비 부풀리기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공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울릉공항 문제가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한 항공안전연구원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3C 등급 상향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활주로 길이 1200m는 그대로인데 폭만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안전 향상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지금 논의는 공학이 아니라 정치다. 누구도 진짜 기술적 근거로 논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확장은 항공안전보다 행정성과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가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강조하지만 정작 비행안전 시스템의 핵심인 계기비행, Instrument Flight Rules, 전환계획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여전히 시계비행, VFR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즉, 아무리 등급을 올려도 안개가 끼면 착륙할 수 없다. 항공사가 운항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결항률로 이어지고 결국 하늘길이 열렸지만 이용할 수 없는 공항이 될 위험이 있다. 지방 정치인들도 그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공항 완공 자체를 더 중시한다. 완공이 늦어져도 일단 짓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라도 보완하면 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임시방편식 확장은 미래 비용을 폭발적으로 늘린다며 경고한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정치와 기술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현장을 보여준다. 정부는 속도와 명분을, 기술진은 안전과 현실을, 주민은 신뢰를 원한다. 그러나 세 방향이 만나지 않으면서 공항은 여전히 미완의 구조물로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공항 공정률은 7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착륙대 확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재정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고 시공사는 추가 예산 없이는 공사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상황을 두고 한 항공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울릉공항은 지금 대한민국 인프라 행정의 축소판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합의다. 기술은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없다면 공항은 완성되어도 불완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처럼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점점 완성되어 가지만 그 하늘 위를 날 항공편의 그림자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매립선은 멈추지 않았고 콘크리트 활주로가 바다 위로 뻗어나갔다. 그 위에 비행기가 서는 날 울릉도는 대한민국 하늘길의 가장 먼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로 열린 하늘길이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 공항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섬이라는 한계, 행정의 불균형, 그리고 국가의 의지가 맞부딪힌 현장이다. 울릉공항은 하늘길을 열자는 구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떤 하늘길을 만들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착륙대 150m 확장, 3C 등급 상향, 80인승 운항 가능성. 표면적으로 보면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많다. 활주로의 길이는 여전히 1200m, 계기비행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 기상에 따른 결항률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즉, 물리적 완성도보다 운영적 완성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항은 건설보다 운영이 더 어렵다. 섬공항일수록 기상관측, 항공기, 운항계획, 안전통제의 정밀성이 절대적이다. 활주로가 아무리 완벽해도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공항은 반쪽짜리다. 울릉공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울릉도의 하늘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매년 여객선 결항률이 30%를 넘고 겨울엔 육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현실 속에서 항공교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울릉공항은 주민의 생명선이자 대한민국이 도서지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이 공항이 제대로 완성된다면 그것은 단지 울릉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흑산도, 백령도, 제주의 도서지역 항공망 확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해양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지 중심의 인프라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울릉공항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첫 번째 실험대다. 그러나 만약 이 사업이 정치적 타협과 기술적 미비 속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공항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 흔들린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단 1년이 더 걸리더라도 울릉공항은 완벽해야 한다. 안전, 효율, 지속성,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이 하늘길은 진짜로 열린다. 울릉도 주민들의 바람은 단순하다. 날씨가 조금만 좋아도 우리도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소박한 소망이야말로 울릉공항이 존재하는 이유다. 결국 이 공항의 미래는 길이와 폭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깊이에 달려있다. 공항이 완성되는 날, 그것은 한 섬의 변화이자 대한민국 하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울릉도의 바람은 더 이상 고립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바람이 될 것이다.